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 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하고 시작한 주식 투자. 하지만 우리 주식 초보자들의 마음은 머리와는 다르게 움직이죠. 종일 차트 보면서 1%만 올라도 두근두근, 1%만 떨어져도 우울모드. 이뿐입니까? 나는 일비일비라 일희일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식 건강하게 잘해보고 싶다면 주식이 뭐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 뭐니와 함께 하신다면 매도를 왜 안 알려줘? 매도를. 오늘 왜 죽음의 4%야? 주가는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매일매일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일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11살에 주식을 시작했다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정작 더 빨리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걸 아쉬워한답니다. 와, 11살보다 더 어릴 때? 우리 홍주원 소장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미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 교육을 받는다.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관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주식에 관련된 이제 교육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주식에 관련된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의 주식 투자대회 여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참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이미 그 아이들과 함께 주식 공부 시작했다는 가정도 늘고 있고 세뱃돈으로 주식을 준다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뭐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뭐 벙어리 저금통 사줬었는데 주식을 좀 가르쳐서 주식을 조금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 뭐죠? 땡그랑 땡크랑 한 주. 한 주, 땡크랑 두 주.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대학 갈 때 아니면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주식 투자 같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많던데 어떤가요, 소장님?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막연하게 우리 아이 이제 뭐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써야지 하고 선물로 그냥 뭐 내가 뭘 사준다, 아이 이름 앞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해줄 건데,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건데 왜 이렇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주식이 왜 선물로서의 가치가 훌륭하냐?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해주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재테크 겸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자, 네 이름으로 넣어놨어. 뭔데? 이게 뭐 20년 후에 봐봐. 난리 난다. 그렇죠. 예전 사람 그랬죠. 20년 후에 봤더니 반토막 돼 있어. 아이는 원망만. 그렇죠, 원망만. 이러지 않고 의도는 모르고.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의 지금 계좌 앞으로 용돈을 지금 50만 원 정도를 넣어놨는데 너가 이 50만 원 가지고 너가 사고 싶은 기업을 한번 찾아봐봐. 야, 좋은 경제공부. 좋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네. 뭔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준다던가 그러면서 그런 성취감을 좀 느껴보게 한다던가 경제 개념이라든지. 경제 개념을 조금 더 심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접근을 이건 하면은 좋다.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뭐 당장 지금 저는 이제 해주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계좌 개설 어떻게 해요, 미성년자는? 원래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됐었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4월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미성년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기본 증명서들만 있으면은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자녀에게 이제 주식을 사주고 싶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자녀가 주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투자를 해서 돈이 이만큼 될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투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막 보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러면서 막. 주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줄 때는요, 돈이 불어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기보다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이 어떤 건지 건강한 투자가 가능할 수 맞아, 있도록 맞아.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맞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있다면 좀 해보고 싶네요. 엄마 깎아 사줘 이러면은 그래. 지금 얼마지? 1,500원 이랬는데 작년엔 얼마였지? 1,300원. 왜 올랐을까? 글로벌 밀값이 올랐기 때문이야. 아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하세요? 안 먹어. 안 먹어. 너 뭐 이거 한 봉지 사면서 아유 정말. 뭐 이렇게 아유. 말이 많아 엄마. 글로벌 아유, 안 밀값이 먹고 말아, 그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게 같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용돈이라든가 네. 너가 이 용돈으로 너가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있지만 너 이걸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만큼의 가치가 지금 이만큼의 가치로 늘어날 수도 있어. 한번 해볼래? 그런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게 만들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듦으로써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자립심도 얻을 수 있고 맞아, 맞아. 이렇게 조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좋네요. 자,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주원 소장의 조언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를 배우고 출발하네요. 네네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머니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 볼 수 있고요. 박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 종목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궁금증까지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이머니 채널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 다졌다면 이제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자, 현재는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정보 보안은 자연스럽게 기업과 기관의 핵심 경쟁력이자 필수 투자 항목이 됐죠.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정도 계속 상승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앞으로 이제 3년 뒤에는 약 250조 원의 규모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2.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 보호 산업 수출액도 같이 좀 늘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조 원 정도, 2020년 대비해서는 8%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업의 정보 보호 산업 수출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야말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 보안 중요성은 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휴대폰, 예? 맞아요. 이 그 안에 있는 휴대폰 이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뭐 연락처는 기본이요, 금융정보, 신분증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취향도 사실 맞아요. 이거 해킹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민감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해킹이라도 당하게 되면 이건 뭐 사건이 됩니다. 난리 나죠. 그래서 저희 그 여자 개그우먼들 단톡방 있거든요. 네. 저희 수시로 단톡방 청소를 해요. 거기에 나온 정보 네. 때문에. 네. 누가 좀 약간 네. 좀 야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야 지워. 그게 무슨 얘기야?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게 바로 그 휴대폰에 있는 정보, 모든 정보를 그걸 뺏어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연예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개인 그것도 정보죠. 일리가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침입해서 네. 그 개인의 그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보단 제가 볼 땐 그 친구를 청소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또 그런 친구가 있어야 또 네. 재밌잖아요. 그러면 좀 좋아하시나 아니, 보네요. 오늘이 6회째인데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로봇 같았거든요. 맞아. 종목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일깨운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이죠. 월패드 해킹 사건. 뭐 아파트에 맞아. 사시는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당시 이 해커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638개 아파트에 월패드를 해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월패드가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막 훌러덩훌렁 벗고 다니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습니까? 경악했었어요. 그 당시에 난리 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해커가요.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요? 네, 보안 전문가가 아파트 중앙 서버로 침입을 한 다음에 개별 가구에 악성 앱을 설치를 한 거죠. 월패드에. 그래서 각 월패드를 통해서 모든 어실이고 촬영물을 뭐 불법 다 촬영물을 그냥. 수집을 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인 게 어, 집에 있을 때 장모님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샤워하다 보면 수건이 없을 때는 막 막 뛰어가죠. 네. 중요 부분만 가리고 뛰어다녔을 텐데 그런 영상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그럼 지웠을 것 같아요.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해킹 전문가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해킹을 해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맞네. 네. 2차 피해. 2차 피해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안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보안 문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 이론 강자이자 실전 강자 홍준 소장 정보 보안 관련 종목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을까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뭐야 이거? 상당히- 갑자기 좀 길게 보다가 결국엔 와 쳤네요 한번. 마지막에 급등했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공략 일자가 2020년 7월 7일이에요. 매수 금액은 4,980원. 그리고 매도 일자는 2020년 9월 18일. 매도 금액은 7,060원으로 대략적으로 한 41%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아, 야,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네. 올라가다가 다시 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걸 참아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네. 일희일비 얘기하잖아요. 주가는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내가 산 주가보다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를 거라는 거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는 거예요. 꿈이다 꿈. 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어. 너무 욕심이 많다. 어떻게 사자마자 오릅니까?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의 등락률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평단이 지금 내가 불안해할 만한 평단인가. 그리고 이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이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은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해야 돼요. 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을 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저는 절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네. 다 떨어지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그게 유리하게 사는 건데 싸게 살려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이 당시에 보안주의 강세가 있었어요. 보안주 테마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기업이 생체 인증과 QR코드 인증 기술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아, 그러면 그때 모든 그 보안주 정보 보안주들은 다 오른 겁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어떤 종목은 적게 오르고 어떤 종목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종목은 안 오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점유율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1순위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냈으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싼가 비싼가를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보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건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왜 초기 매수가보다 더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런 땐 더 사서 아니요, 더 살 필요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그만 타세요. 아니, 물 좀 제- 그만 타요. 아니, 제발. 제가 내 성향이야. 저는 사실은 30% 이상 안 떨어지면은 평균 단가를 안 낮춰요. 아. 그 이상 떨어졌을 때 조금씩 평균 단가 낮춰가는데 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요 3% 5%만 떨어져도 맞아. 또 사고 10%는 또 사고 계속 사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중이 처음에 이만큼 샀던 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비중 막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가 하도 물어보면은 이거 1년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시간 딱 재죠 1년. 재면 다행이에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와가지고 홍 소장 지금 2주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왜 1년이라고? 4% 떨어졌어. 웬일이야? 그렇게도 안 해. 어떻게? 그렇게도 안 해.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잘 지내지? 아니 또 그러니까. 네. 이거 듣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야, 맞아, 그러네. 얘기를 안 해줘요. 저 같아도 피하겠네요. 그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매일매일 의미 부여하지 마라. 의미 부여하지 마. 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파도. 네, 그러니까 우리 홍 파도 치듯이. 소장님은 3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저는 수시로 타시잖아요. 그 초반에 13만 원에 샀다가 그 결국 평단을 8만 원까지 낮춘 종목이 있어요. 하도 추격으로 사서 처음 산 거보다 뒤에 산 게 훨씬 많아. 결국 자 그러면은 왜 뿌듯하게. 30%까지 떨어졌을 네. 때까지 왜 추가 매수를 안 할까요? 아 그걸 안 물어봤네. 네. 오. 왜 안 하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네. 항상 왜를 생각하라 그랬죠. 네. 맞아. 네. 로스 30%보다 목표 주가가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상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평균 단가를 줄인다라는 거는 화끈하게 줄여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평균 단가가 10,000원이면은 이거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면 8,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당히 매력적인 추가 매수를 했네요. 13만 원의 평단을 8만 원으로 낮춘 아니 근데 사람. 그게 계속 넘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네. 나 네. 여러 차례 그 했네. 비중이 나중에는 많아진다니까. 제가 결국 90%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차라리 네. 그 시간에 다른 종목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아, 이거 여기서 내가 많이 배운다니까. 나중에 이제 90%된 사연 한번 이제 회식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홍주원 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또 공략한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궁금합니다. 바로 볼까요? 네, 요 정도. 오, 이거 뭐야?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 1일에 매수 공략이 들어갔던 기업이고요. 매수 금액은 3,450원. 그리고 매도 공략 일자는 2022년 1월 5일. 매도 금액은 5,170원.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약 한 1개월 정도 되고요. 최종 수익률은 한 4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1개월 동안 49%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다회사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발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로 쭉 올라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야,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 지금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을 벌었어. 야. 아, 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네, 딱 그래요. 우리 수준에는 그런 야. 것만 보여요. 그렇게 접근하면 주식은 투기로 바뀌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이야.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저 대단하고만. 자, 주식 투자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수익률. 수익률. 네. 수익률보다는 승률이 중요합니다. 승률. 네. 아, 저 이거 진짜로 내가 계속 그래프를 5회 동안 보면서 네. 궁금한 거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야? 딱 정해놓습니까? 팔 시기를? 그렇죠. 그랬구나. 목표가를 항상 정해놓고 손절가 또한 항상 정해놓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제일 높을 때 판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걸 정해놓고 파시는 거야. 정해놓고 팔죠. 사실 가장 바닥에서 사서 가장 최고점에 판다라는 거는 동화 속에나 나올 수 있는 지 아, 예. 네, 아무리 저라도 네. 네, 그거는 불가능해요. 신의 영역입니다. 신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하층부터 최꼭대기층 이 중간에서 우리는 공략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식 격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격언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격언들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격언들이에요. 그냥 나온 격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뭐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 뭐니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